네, 안녕하세요. 도마동 부흥부동산입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흐름이 전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반영될 경우 어떠한 시장 흐름이 전개될지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의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실질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소유자 입장에서 그간에 대출이 많이 이제 규제가 되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처분 조건으로 대전 같은 경우 LTV 40%까지 대출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에도 중도금이 이제 60%지 않습니까? 그 60%가 다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 40%만, 즉 6회차 중에서 4회차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의 규제를 이번 들어서게 될 정권에서는 상당히 대출 한도를 대폭적으로 늘려주고,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들이 전국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 또는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전국 균일하게 적용을 해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LTV 기준에서 70%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론투밸류, 즉 주택가치 대비 80%까지 대출을 파격적으로 지금 상향을 시켜서 해주겠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이 이제 투기과열지구, 대덕구는 이제 조정지역인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지금 안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들어서게 될 정부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LTV 40%,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까지 대출을 허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2주택자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할 경우에 주담대로 KB시세 기준에서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있어 순자기자본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은행 대출을 40%를 끼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이제 법인 1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제 분양권의 경우에 무주택자나 1주택 처분 조건자의 경우에 6회차가 전부 중도금 대출이, 물론 집단 대출이죠,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이 그 흐름이 미분양이 날 우려는 사실상 없죠. 그래서 분양권 시장에도 이것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시장이나 일반 아파트 이제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건데, 실질적인 그 자금 상환 능력을 보는 DSR이나 DTI는 연계해서 여전히 존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핵심은 그 대출 한도를 상당히 늘려주고 그 규제를 완화해 주므로 현재 대전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인데 분명히 주택시장 특히 이제 분양권 시장에서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권의 전매 자체는 이거는 또 허용을 해줄지는 이거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그대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의 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어서게 될 정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최대한 이제 활성화 해주고 그간에 재건축 이제 허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컨트롤 기준이었던 안전지단이라든지 그 재건축 허용 요건을 완화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풀어줌으로 공급량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재건축에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준다고 하고 또한 재개발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전은 지금 도마변동 일대나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더욱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투자에 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최대 500%까지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이제 상향해서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용적률이 대부분 아파트는 250% 전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층 전후 3층까지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용적률을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에 300에서 500%까지 대폭 상향을 시켜주면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50층 아파트도 이제 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이 세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지금 정권은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굉장히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들어서게 될 정부에서는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다주택자에게 그 양도세를 중과를 하는 것들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 적용이 이제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현재 양도세는 주택의 경우에 분양권이나 주택의 경우에 1년 이내에 팔면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66%예요. 1년 이내에 팔면은 66%, 2년 이내에 팔면은 55%를 나라에서 다 뜯어가는 거예요. 양도세로. 그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팔지도 못해요, 사실. 물론 그 취지는 부동산의 투기성 세력을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한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도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대전인 지금 이제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을 할 경우에 2주택부터는 8%대 그리고
3주택부터는 12%대의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 돼요. 그게 그냥 말로는 8%, 뭐 12%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를 주택을 이제 2주택자에서 8%를 산다고 이제 2주택자가 되는 입장에서 주택을 하나를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2억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8%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을 그냥 취등록세로 세금으로 내야 되고 3주택부터는 12%예요. 그러면은 2억짜리를 사게 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2,4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완화를 해준다고 이제 하니까 앞으로 시행이 될지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산세, 즉 우리가 주택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4월달에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시장에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면 더욱 공격적으로 이제 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도마변동에서 재개발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마변동 일대 재개발 이제 거래량은 늘어나고 또 재개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제 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게 될 부동산의 큰 흐름을 같이 이제 살펴보았고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다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